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이거 알았어, 이 미친. 녹화 중인데요. 말이 지금 녹화 중인데 왜 이러실까? 제가 한번 첫 번째까지 앉아가지고. 자, 우선은 지난주 우리가 광물 했잖아요. 그 광물에서 물리적 성질하고 화학적 성질을 대강 정리를 했고 광학적 성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광학적 성질은 너네가 이제 학교에서 실습과 실험을 아마 하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평방심리용으로 보면서 이것을 하게 될 것인데 이론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실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론을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돼. 왜냐하면 빛날 설명해봤자 직접 보지 않고 그냥 계속 상상으로만 하게 되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요령은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물에서는 광학적 성질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 물리 성질 이런 식으로 좀 빈도수나 난이도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오늘 할 것은 어디냐면 잘 봐봐야 돼. 82페이지 한번 가보자. 82페이지. 자, 8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는 지하철의 형성과 이용이라는 말 나오겠는데 여태까지 여기에서 문제가 그렇게 막 복잡한 문제가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영주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로 한 번씩은 나오는데 너무 신경 거치면서 제가 불안하다 진짜. 신경 거치는데 이걸 냅두면 되게 미친놈이다. 녹화 중이야. 적당히 녹화 중이야. 자, 그래서 이 영상과 같은 여기 나와 있는 지하전의 형성과 이용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안 나오지는 않아. 근데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암기를 암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82페이지를 보시면 지하자원, 그 금속 광물자원, 비금속 곡물들이 나오잖아.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광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그래서 화성 광상, 퇴적 광상, 변성 광상 세 가지를 가지고 쭉 설명이 됩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82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봐봐. 이게 화성 광상의 종류가 되고 있는 것인데 마그마 광상, 페그마 타이트 광상, 기성 광상 뭐 난리 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 다만 산출되는 광물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지. 그래서 고온부터 저온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광상마다 되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퇴적 광상, 밑에 나와 있는 변성 광상 다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어. 요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급지구학에서도 배우지는 않고 나중에 관련된 학과를 가야만 배울 수 있는 토양학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과학부에서는 따로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완자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수특이나 이론도 줄 테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84페이지를 보시면 광물과 암석의 이용 난리 났지. 이게 만약에 일반고 내신이라면 이거 싹 다 외우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천만다행이야. 과학부라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루미늄 뭐에 쓴다? 그냥 캔에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넘어가서 어디 보냐면 90페이지 해양자원이 있는데 자, 여기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해양자원 그러면 실제 어떤 금속 광물이든 게 원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냐 아니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같은 전체로 문제가 다 나온다기보다는 거기 맨 밑에 나와 있는 90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 있지. 조력, 조력, 화력 뭐 이런 것들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원리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근데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는 뭐였었냐면 거기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지. 그것이 살짝 나온 적이 있었었어. 그런데 그거가 나온다 한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읽어보시는 형태로 넘어가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원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만 보잖아. 그러면 끝나 우선은. 그런데 오늘 할 거 정신 똑바로 차려 들으셔야 돼. 몇 페이지 볼 거냐면 한반도의 지질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자, 인상 피고, 자,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얼굴 찡그리는 거 아니야.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108페이지 보면 지질조사와 지질도라고 나온 것인데, 먼저 한번 다 보자고, 먼저 훑어보자고.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질조사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있고, 간단한 용어 정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를 보시면 이 지질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온 게 있는데, 맨 밑에 지금 기호가 나온 것이 있지. 그 기호를 다 알 필요가 없어.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기호만 알고 있느냐. 109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표 있지. 주양과 경사에 관련된 표가 있는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것만. 이것도 뭔가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리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클리노미터. 이것도 아마 학교에서 실습을 하게 될 것들인데 클리노미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 정도만 봐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한 페이지 넘어가 봐. 110페이지 도발. 오, 이게 뭐예요? 지질도 해석이라고 한 것이 나오는데 쭉 봤을 때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거야. 그림을 봐도. 그것이 110, 111 쭉 걸쳐 나오는데 그나마 완자니까 이걸로 끝나. 근데 이게 꽤 많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사기가 아직 복사 못했는데 아무튼 복사해서 이 문제를 주면 다음 주까지 이 관련된 문제를 풀어 오시면 돼요. 이거를. 요거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원리만 알잖아? 그러면 한 15분 정도만 좀 이렇게 빡세게 한번 해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해가 돼.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 나오냐면 거기 110, 111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본 지질도를 갖고 옆에서 본 지질 단면을 그리는 문제야. 그래서 그 단면을 그릴 때 정확하게 고도와 그 다음에 수평거리를 맞춰가지고 서술을 그림을 그려보시오 이거야. 그러니까 시험지 답안지에 애초에 이게 다 주어져 있을 거야. 그렇게 뭐 고도, 뭐 수평 다 주어져 있을 건데 정확하게 점을 찍어가지고 지층 단면을 그려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질도 해석이 지금 요 고체지구 거의 마지막 방을 나온 내용인데 요것만 고비를 잘 넘기잖아? 그러면 118페이지에 한반도의 지사와 판구조 환경 그래서 뭐가 막 나와 있네요. 이거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잠깐 했었어. 여기서부터는 그냥 미안해. 내가 미안할 건 아니지만 싹 다 외워야 돼. 속수 빼고 다. 이것까지요? 네, 그것까지요. 의심 드는 거? 그것까지 다. 그래서 설마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알록달록한 표까지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숫자는 안 나왔지만 대략 이런 숫자까지 포함을 해서 다 싹 다 우리나라 어디에 어떤 장돌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가 요것들을 쭉 보시면서 118, 119, 120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끝날 줄 알았지? 12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의 참고로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그냥 정리하시면 돼. 근데 여기는 그나마 괜찮아. 이거는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막 너무 정확하게 막 알 필요는 없고 어떻게 되고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우선은 끝나요. 진짜 끝난대요. 그러면 고체지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바다로 넘어갈 거예요. 고체지구만 끝나면 좀 많이 뭔가 심적 부담감이 좀 덜할 거야. 여기서부터가 좀 난감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 문제는 딱 한 개 아니면 두 개 나오는데 단면도 그림을 그리는 문제의 배점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로 왔다 갔다 해. 한 문제로.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은 용어부터 자 108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지질조사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학생들 데리고 실습을 나간 적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멈췄더라고. 뭐 거시기도 안 하고 수학여행 안 가고. 니네 올해 수학여행 가지? 간대? 가야 할 텐데. 못 갔으면 좋겠어. 왜? 간대? 일하고 살고 간 거잖아. 가? 어디로 간대? 미국? 애들 가는 데가 어디야? 미국 갔다. 아, 미국? 진짜 이번에 미국을 갈 어. 거야. 아, 그러면 그 전에 졸업한 애들은 참 불쌍하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실습이나 이걸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뭐 올해는 할지 모르겠다. 자, 거기 18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중간에 주양과 경사란 말 나와. 자,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 우선은 경사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간단히 생각하면 위에서 내가 물을 딱 떨어뜨렸을 때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요걸 말하는 게 경사 방향이야. 경사 방향. 여기서 경사는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려갔는가 올라갔는가 경사각 있잖아요. 이 경사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층이 어느 쪽으로 물이 흘러갈 것인가 경사 방향이 더 중요해. 경사 방향이. 그래서 그런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주향이란 말을 하는데 주향을 이게 별거 아닌 개념인데 되게 헷갈릴 거야. 주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된 방향이라는 뜻이야. 주된 방향.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림과 앞에 있는 걸 잘 비교해 봐봐. 지층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경사되어 있을 거라고. 뭐 산이든 골짜기든 이따 정해보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수평면을 하나 대. 이렇게 가상 이렇게. 그러면 수평면과 지면이 만나는 선이 생기겠지. 이 선을 주향선이라는 거야. 주향선. 자, 이 주향선이 있는데 이 주향선에 대해서 이쪽으로 지금 경사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주향선과 경사 방향은 직각으로 만나. 항상. 그래서 주향선과 경사 방향은 직각이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든 이렇게 되어 있든 간에 주향이 이쪽이면 경사는 이쪽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직각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기호 중에서 만약에 주향과 경사가 직각이 아닌 경우다. 그럼 그건 틀린 거야. 무조건. 직각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주향 방향이라고 것이 있어. 주된 방향을 주장을 했는데 주향의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만약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수평선을 갖다 댔어. 그래서 주향선이 딱 그어졌어. 이렇게. 그러면 주향선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가운데 이렇게 그어졌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저쪽이 북쪽이야. 항상 북쪽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북쪽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주향이 펴졌는가. 얘가 지금 이쪽 방향 가고 있잖아. 위에서 본다 치면. 이쪽 가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틀어졌는가 또는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북쪽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 요게 주향 방향. 어렵지 않지. 우선 여기까지는. 주향 방향은 주향선이 진북 방향과 어느 정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가 요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향이라는 게 각도예요. 각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위가 북쪽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북쪽은 진북 방향이야. 자기장에 의한 북쪽은 얘 집어쳐. 딱 진북 방향만 생각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지역에 주향을 갖더니만 이렇게 돼 있었대. 주향이. 그러면 이때 진북 방향에 대해서 몇 도 틀어져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북쪽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틀어진 것은 동쪽으로 틀어진 거야, 서쪽으로 틀어진 거야? 오른쪽이지, 동쪽이지. 그래서 얘가 오른쪽, 동쪽 방향으로 틀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의 각으로 틀어지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30도다. 그러면 이때 항상 요거하고 요거를 갖고 주향을 표시를 하는데 항상 주향을 표시할 때는 두 방위각 사이에 숫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서 동쪽으로 30도만큼 주향져 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주향적. 주향선이야. 위에서 봤을 때 지층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요렇게 경사진 거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이거와 그 다음에 경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사는 주향선과 직각을 만난다라고 썼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사가 이쪽으로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짧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주향은 긴 선으로 경사는 짧은 선으로 경사 방향대로 볼록 튀어나오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이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밑에가 남쪽이고 하다 보니까 경사 방향은 남쪽과 동쪽 사이로 경사진 것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남동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남동 방향으로 경사가 져 있으면 얘는 주향과 저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먼저 뒤에다가 남동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경사진 각도가 만약에 40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더라라는 거야. 각도도 북쪽 기준. 아니 얘는 경사야. 얘는 주향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주향이라고 하는 것은 진국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돌아갔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경사와 같은 경우에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밑으로 쳐졌는가를 말하고 있다 이 얘기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됐을까?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지층이 이렇게 경사져 있으면 이 경사져 있으면 우리가 이쪽에 주향선이고 이쪽 방향을 경사졌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주향선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경사질 수도 있는 것이지. 반대로. 그러면 이때 경사 방향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들이야. 이 얘기는 뭐냐? 저렇게 주향만 갖고는 경사 방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야. 주향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사가 이쪽이다 이렇게 단정을 못 짓는 거야. 주향과 경사는 이쪽으로 주향선 똑같은데 이쪽으로 경사질 수도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사 방향은 주향선만 보면 모른다. 다만 주향 방향과 그 다음에 경사 방향은 직각이다. 요 관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경사 방향에서 그 어. 지층하고 평행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수평? 지층이 이게 경사져 있으면 수평면에 대해서 아니 이 경사져 있으면 물을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방향 말하는 거야. 위에서 봤을 때 떨어지는 방향. 그 책에서 보면 그 수평면하고 나란하게 표시되는 거. 그거 주향. 수평면에 대해서 내려간 각도 그는 경사각.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사 방향. 그 경사 방향이 경사 방향.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경사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렇게. 여기서 자, 다시 나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떤 그림이? 그러면 이거 무시해. 자 뭐냐면 이거야. 지층이 이렇게 있어. 지층이 경사져 있어 이렇게. 잘 보셔야 돼. 지층이 경사져 있어. 그러면 이때 경사가 이쪽 방향 여러분들 방향으로 이렇게 져 있대. 네. 그러면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쪽으로 떨어지겠지. 뒤로 가진 않을 거라고. 그럼 그때 경사 방향은 여러분들 쪽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수평면을 대잖아. 그럼 얼마만큼 내려간지 각은 나올 거잖아. 이게 경사각이야. 그래서 내려간 각도는 앞에 어느 쪽으로 경사져 있는지 방향을 말할 때는 뒤에 이렇게 경사각과 경사 방향이 있는데 경사각은 수평면 기준으로 내려간 각. 경사 방향은 여기서 얘가 얼마만큼 주향선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물이 흘러갈 것인가 요 얘기야. 그리고 주향 방향은 사이에 쓰고 그러니까 저게 경사 내려간 각도는 앞에 쓰고 그치. 경사에 관련된 거면 숫자를 앞에 쓰는 것이고 주향에 관련된 거면 방향 사이에 쓰는 거야.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의 위치를 달리 해가지고 주향인지 경사인지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또 질문. 괜찮아, 막 질문하셔. 막 물어뜯어. 질문해. 막. 주향 한 번만. 그래. 되게 원초적인 질문이구나. 자, 다시 처음부터라는 얘기네. 자, 주향은 주된 방향이야. 지층의 주된 방향. 이 지층의 주된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향선을 알아야 되는데, 자, 만약에 지층이 이렇게 경사져 있는 상태인데 경사는 중요하지 않아.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자, 이렇게 경사지는 건 상관없어. 주향은 뭐냐면 경사져 있는 상태에다가 내가 수평면을 이렇게 갖다 댔어. 그러면 수평면과 지면이 만나는 선이 생기겠지. 그 선이 주향선이야. 자, 주향선을 위에서 보면 만약에 주향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이렇게 주향선만 따로 띄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그때 진북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가 돌아갔는가, 이게 주향. 그게 주향이야. 그 선이 이 지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이 선이 어느 쪽으로 뻗쳐 있는가, 주향 선. 그 다음에 진북에 대해서 얼마만큼 돌아갔는가, 주향. 주된 방향. 예각을 측정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야.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남쪽에서 기준으로 해서 또 잡을 수 있는데 그럼 또 복잡해져. 그러니까 얘가 분각하지 말고 그냥 진북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다 잰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얘 분각은 상관이 없어. 90도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향 방향이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일부 문제에서 이것을 진북에 대해서 서쪽으로 만약에 얘가 130도다. 그럼 이거를
150도로 주어진 경우가 생겨. 일부러 헷갈리게 하고. 근데 어차피 150도 그러면 반대가 30도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150도 그러면 30도로 바꿔서 이걸 하는데 문제에서만 헷갈리라고 오히려 설정으로 150도다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다는 거야. 어제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야. 자, 주양과 경사 이해됐어 이거? 네. 자, 이해 안 되신 분 지금 얘기하셔야 돼. 뒤에 하는 거 보면 놀라울 거니까. 쌤 경사 나셔. 아, 네. 다시. 야, 이걸로 끝나겠네 오늘. 자, 경사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물을 떨어뜨렸네. 그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경사 방향.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갔는가 경사각.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니까 경사 방향은 이쪽이에요. 수평면에서 이만큼 내려갔어요. 그럼 이게 경사각. 그래서 경사 방향과 경사 이 각은 이렇게 표시하고 주양과 주양각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랑 지금 보면 방위와 숫자로 표현한단 말이지. 그래서 주양은 가운데 숫자를 넣는 것이고 경사는 앞쪽에 숫자를 넣어가지고 서로 구분하는 거야. 숫자 위치를 보고. 됐을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주양과 경사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도구가 거기 108페이지 밑에 보시면 클리노미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이거 실제 크기는 요만한 크기인데 뭐그 공학 계산기보다 좀 작아. 그 계산기만한 것이 거기 나와 있는 그 쇠 덩어리인데 요거 이게 나는 대학 때 이걸 흉기로 많이 썼었거든. 그냥 쇠 벽돌이야. 근데 되게 아파 이거 맞으면. 근데 아무튼 이것이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나침판 같은 게 지금 이게 있어. 근데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 자세히 보시면 바늘이 두 개 있어. 하나는 나침판 같은 바늘이 있고 하나는 하트 모양의 바늘이 있어. 여기서 나침판 바늘처럼 생겨 있는 것은 주향을 표시하는 것이고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은 경사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주향을 읽을 때는 바깥쪽에 있는 숫자를 읽는 것이고 경사를 읽을 때는 안쪽에 숫자를 읽는 거야. 같은 거 위에 살짝 짜진 여기 지금 거기 클리노미터 확대한 그 사진 있잖아. 그 사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 뭐 이상하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경사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안쪽에 있는 숫자는 경사, 바깥쪽에 있는 것은 주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경사를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거기 지금 109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봐봐. 주양을 측정과 그 다음에 경사 측정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 것인데 먼저 경사 측정은 간단해. 클리노미터를 똑바로 세워가지고 이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그냥 그 지침면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클리노미터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 바늘 중에서 하트 모양 바늘을 한 이유가 있어. 여기가 무거울 거잖아. 여기가. 그치? 그래서 그게 밑으로 뚝 떨어져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딱 떨어지면 그때 거기 있는 숫자만 읽으면 되는 거야. 바늘 머리가 무거워서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그 떨어진 그 바늘이 향하는 여기 있는 숫자를 읽으면 그게 경사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양을 측정할 때는 얘네들이 주양을 측정할 때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방위를 표시하면 북남동서잖아. 근데 거기 108페이지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클리노미터 확대한 사진을 봐봐.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북남서동이라고 써있을 거야. 동서가 바뀌어 있어. 동서가 바뀌어 있는 이유는 109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자, 109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지금 주향선은 딱 봐서 썼을 때 지금 북동쪽으로 기울었을까 남동쪽으로 기울었을까? 동쪽으로. 북동쪽이지. 그런데 나침판의 방향은 지금 현재 북쪽을 가리켜야 돼. 그러면 주향선이 북동쪽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 보면 알 수 있는데 클리노미터 안에서의 얘가 북동쪽이라는 걸 하려면 북쪽에 대해서 오른쪽에 얘네들이 동쪽으로 써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지? 안 됐을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가 지금 북쪽이야.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주향선이
주양선이 지금 요쪽으로 돼 있대 이렇게. 이게 지금 주양선이야. 네. 그러면 이 클리노미터 안에 있는 계기판 아무튼 그 안에 있는 걸 받았었을 때 나침판의 방향은 이렇게 향하고 있을 거라고. 얘를 향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받았었을 때 지금 주양선은 북쪽에서 이쪽 동쪽 방향으로 얘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나침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동쪽인 걸 파악하려면 적어도 이쪽에 대해서 얘가 동쪽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얘가 얼마만큼 갔는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갔겠구나. 동쪽으로. 그래야 이 안에 있는 그 계기판 안에 있는 동서를 바꿔놔야 실제로는 이쪽 방향은 주양처가 있긴 하지만 이 나침판은 이쪽을 향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돌려서 썼을 때 주양선은 그대로고 얘는 그대로고 주양선만 돌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들이 왼쪽에 동쪽이 있어야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동쪽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로. 자, 그래서 주양선과 같은 경우 클리노미터 안에 있는 것은 동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은 우선은 필요 없고 필요한 것이 기준이고 동서만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마 간단히 한 번 나올 거야. 뭐냐면 기호를 갖고 어떤 방향인지 한번 파악해봐라. 이런 것들 주양과 경사를 한번 파악해봐라. 자, 그러면 거기 109페이지 한번 봐봐. 방금 봤었던 그 그림 바로 밑에 가로 4번 주양 경사 표시 방법 나온 것이 있는데 자, 그 표 안에 있는 걸 봐봐. 주양각도 경사각도라는 것이 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호가 있어. 자, 수평층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어느 쪽 방향으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 주양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태가 이게 수평층이야.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아예 원을 없애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냥.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선 길이와 이 선 길이를 만약에 컴퓨터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워드 하는 작업하면 상관이 없는데 손으로 수기로 하다 보면 길이가 약간 애매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야. 원을. 수평층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직층과 같은 경우에는 긴 선이 이게 주양선이야. 근데 경사 방향이 이쪽으로도 나와 있고 이쪽으로 나와 있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경사 방향이 요 주양선에 대해서 양쪽으로 경사져 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수직층, 똑바로 서 있는 층. 이렇게 쓰면 수평층, 이렇게 쓰면 수직층.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가 예시되고 있는 것이 있지. 주양, 경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기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걸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얘네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대. 주양이. 그러면 주양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북남, 동서니까 동서 방향으로 주양이 져 있는 거야. 근데 동서라고 숫자 없이 동서만 딱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진북에 대해서 동서 방향으로만 주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양 각도는 90도다. 근데 90도는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동서만 딱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요거를 생략 가능하다 이 얘기야. 이렇게 가운데 숫자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얘가 만약에 45도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얘가 동서니까 남쪽으로 얘가 45도 경사져 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양선과 경사선은 직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양선 하나만 보고 경사가 어느 쪽에 되는지는 몰라. 그래서 경사 방향을 따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북쪽에 대해서 이쪽으로 주양이 되어 있는 것이지. 주양. 여기 지금 거기에 숫자로 뭐라 써 있냐면 45도가 써 있는데 뭐 45도 뭐든 상관없어. 북쪽에 대해서 동쪽 방향으로 45도 가고 있다. N 45도 E 이게 쓰는 거야. 주양은. 그러면 경사가 일로 져 있네. 그러면 이 경사가 그냥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치면 경사가 만약에 한 60도다. 어느 쪽 방향으로? 남쪽과 동쪽 사이로. 임의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내가 45도 할 때요. 주양 방향 있잖아요. 주양 방향? 이거? 그죠.
이거 네, 어. 그거 할때 주양문에 있잖아요. 어. 동소라 쓰는지 세로라 쓰는지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동서로 써. 근데 계속 이렇게 변수를 두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규칙은 항상 동쪽부터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면 돼. 수평층은 그냥 말 그대로 지층이 이쁘게 잘 쌓여 있는 거 이렇게 측면이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쪽 방향이 그 주양 방향인지 몰라. 그렇잖아. 어느 쪽 방향인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주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 경사와 그 다음에 수평면이 만나는 선, 주양선. 근데 수평청으로 이렇게 있으면 수평면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얘는 다 만나는 게 아니지. 일치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해도 얘는 수평층이다. 그래서 길이를 똑같이 이걸 맞추는 거야. 그런데 워드 작업을 하면 맞출 수가 있어 쉽게. 그런데 손으로 야외 나가서 쓰다 보면 이 선 길이와 이 선 길이가 애매하게 나올 수가 있어 실수로. 그래서 이것을 동그라미를 쳐서 얘는 수평층이라고 단정 지어주는 거야. 오늘 자꾸 대답 오늘 왜 이러실까? 중요하다고 이 미친. 그치?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그 질문. 질문 없지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따질 거냐? 110페이지 한번 봐봐. 110페이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할 건지를 잘 생각해야 돼. 우린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지표에 드러난 형태를 보는 게 아니야. 지표에 드러난 형태를 보는 것은 등고선이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지층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럼 뭐냐면 거기 지금 11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질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질도. 지형도라고 하는 것은 등고선만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 지역 현재 기복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게 뒤에 지형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지형도 더하기 지표에 드러난 지층들에 관련된 것들 다 넣은 거야.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의 지질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그 지도를 지질도라고 하게 돼. 자, 이 지질도와 같은 경우에는 자,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봐봐. 만약에 어느 지역의 지질도가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똑같이 그려볼 거야. 110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거. 자, 먼저 등고선이 이렇게 나타났대. 등고선이. 자, 이 등고선을 봤더니만 얘가 지금 200m 등고선이고 얘가 100m 등고선이야. 그러면 이것만 딱 보는 순간 얘가 어떤 지형인지는 눈에 들어올까? 얘는 산 능선일까 아니면 골짜기일까? 이건 능선이야. 이거를 판단할 때는 아주 간단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물을 딱 놔. 물을 흘려보내. 그럼 물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야 돼. 그때 이 등고선의 거의 직각 방향으로 얘가 흘러가게 돼. 이렇게. 아, 그럼 이쪽으로 등사져 있구나. 만약에 내가 더 물을 놨어. 그 물은 등고선의 직각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쪽 경사, 이쪽 경사니까 이렇게 경사져 있는 이런 형태의 능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골짜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을 것인데 물이 이렇게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은 등고선이니까 지형도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어떤 지층이 어떻게 있는가를 만약에 그림을 그렸더니만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타났대.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면 이거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이래서 쓸 때 지금 요곳은 요 파란색 선은 이쪽에 있는 요 지층하고 이쪽에 있는 요 지층이 서로 맞닿고 있는 경계면이야. 지층과 지층의 경계면이야. 이제 용어 잘 이해하셔야 돼. 지층과 지층의 경계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층리면이라 생각하시면 돼. 층리면.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여기 있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거 헷갈릴까봐 좀 문제인데 아무튼 이게 지금 B층이라 쳐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지층을 우리가 A층이라 한번 가정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지층 경계면을 제일 처음에 지층 경계면을 찾아. 경계면을. 그런 다음 지층 경계면과 등고선이 만나는 지점이 생길 거야. 네. 어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러면 2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면이 만나는 얘하고 얘를 선을 찍 그어봐. 이렇게. 이게 뭐냐? 주향선이야. 주향선. 지층의 경계면을 먼저 찾는 거야. A층, B층의 경계면. 그 경계면하고 등고선이 만나는 교점 두 개를 찾는 거야. 그럼 뭐냐면 얘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만나겠지.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200m라는 요거 등고선과 지층 경계면이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이 나오면 얘를 그대로 선을 그어. 그러면 요게 주향선이야. 주향선. 왜냐하면 얘가 산이 이렇게 있는 상태를 가져보자. 산이 되어 있어 이렇게. 그 상태에서 지층 경계면이 여기 만나고 이렇게. 그러면 수평면이 이렇게 갖다 대. 200m를. 이 수평면이지. 등고면 갖다 대. 그러면 여기와 여기서 이렇게 선이 만날 거라고. 수평면과 만나는 선. 그 두 개의 선을 이으면 그게 주향선. 등고선에 있는 어떤 두 점을 있더라도 저 등고선 그다 주향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아니야. 단층면하고 단층 이어지는 저거 경계면하고 지층 경계면하고 등고선이 만나는 곳이어야 돼.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그 지층의 경계면이 등고선이 여기가 지금 0m 등고선을 치고 100, 200, 300 좀 나오다 가정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거 별개야 지금 이거. 자,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지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으로 지금 경사져 있는 상태에서 지층 요 지면이 경사진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층 경계면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래서 썼을 때 지금 200m하고 지층 경계면이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선을 이거 되게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그리는 게 쉽지가 않네. 자, 다시. 자, 100m, 200m. 지층 경계면이라는 게 다른 지층이랑 만나는 다른 두 지층이 만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층이면. 그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층의 경사가 지표는 이렇게 경사져 있는데 만약에 지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져 있다면 이렇게. 뼈 빠지게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어. 공간 능력 확증량 최대치 끌어올리고 있어. 가만히 있어 좀 너.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이 파란색 선은 뭐냐면 이게 파란색 면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지금 이쪽 지층과 이쪽 지층을 서로 맞닿고 있는 층리면이야. 층리면. 그러면 층리면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을 B층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을 A층이에요. 라고 가정을 한다 치고 그때 지층 경계면이 만약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교점 두 개를 찾으면 여기하고 여기란 얘기지. 네. 선을 찍 그어봐. 그러면 경사져 있는 데다가 수평면인 등고면을 갖다 댄 거야. 그러면 이게 주향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네. 이해됐을까? 네. 그러면 마찬가지야. 얘가 만약 이렇게 경사져 있으면 여기 점과 여기 점은 100m라는 수평면을 갖다 들이대서 만날 수 있는 요게 주향선이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예. 오케이. 자, 그러면 200m 주향선, 100m 주향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그것을 위에서 보면 요렇게 200m 주향선, 그 다음에 100m도 이렇게 교점 만든 다음에 선을 딱 그어. 그러면 이게 100m 주향선이야. 그러면 주향은 딱 나왔어. 어떻게?
항상 말이 없으면 위가 북쪽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북쪽 선에 대해서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임의대로 주양 방향은 지금 북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 한 20도만큼 꺾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 그럼 이 지역은 현재 경사 방향이 북에서 동쪽 방향으로 한 20도만큼 이렇게 주양져 있다. 되었을까? 예. 자, 그러면 경사 방향도 파악할 수가 있어. 뭐냐면 이렇게 본다고 치면 여기가 200m 주양선, 여기가 100m 주양선이기 때문에 200m에서 100m 쪽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는 것이지. 네. 물을 떨어뜨리면 글로 흘러갈 거란 말이야. 이것을 위에서 보잖아. 200m 주양선에서 100m 주양선으로 이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경사는 주양선에 대해서 이쪽 아니면 이쪽이야.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인지는 200m 주양선과 100m 주양선이 만나는 두 개의 선, 주양선 두 개 이상이 있었을 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지층이 경사져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지. 고생했다. 이해됐을까 그러면? 네. 자, 지금 이거 질문하실 사람 지금 빨리 질문해. 근데 그러면 음. 지질도에서 경사각은 알 수 없는 그렇지, 좋은 질문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아, 경사가 어떻게 구할 것인지. 아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쟤네 두 개는 항상 평행한 건 맞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제 지침에서 보게 되면 평행한 건 맞아. 이렇게 받았을 때 평행한 건 맞아. 근데 다만 이렇게 평평한 면으로 나타날 것인가는 조금 아닐 수는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말대로 하면 뭐냐면 평행하지 않다는 것은 지층이 이렇게 경사져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지층이 꼬여지는 그 가능해. 근데 그거는 아주 특이한 힌지 단층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는 다 똑같다 보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거기까지 가진 않아. 또 질문. 설마 서서 주는 건 아니지? 그런 지연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면 안 된다. 아무도 사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 없으면 자, 방금 질문했던 그 내용이야. 경사각은 어떻게 구해요? 라는 것인데 경사각은 수평면에 대해서 얘가 이루는 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 뭐냐면 요만큼의 각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경사각이야. 근데 이 경사각을 도대체 어떻게 구해요? 요걸 구하면 되는 거야. 저건 또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무튼 요거 각을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때 아주 간단해. 여기 200m 주양선과 100m 주양선에다가 선 하나를 딱 그어 직각으로. 네. 그러면 직각삼각형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그 도형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얘의 각을 알려면 이 선과 이 선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대각선을 구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선은 우리가 알아. 그치, 100m지. 수직 고도니까 100m 선이야. 그러면 여기 수평거리만 알면 되는 것이지. 수평거리는 문제가 주어져. 이거는. 그래서 수평거리가 주어지고 몇 미터 간격의 주양선이지만 알면 높이차와 수평거리 주어지기 때문에 경사각은 딱 나오더라. 이 얘기야. 질문. 자, 여기서 이제 그 뒤로 나오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은 원리야. 등고선이 나와. 지층 경계선이 나와. 그러면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이 만나는 교점을 먼저 두 개를 딱 잡아. 같은 고도로 잡아야 돼. 그냥 아무데나 막 하고 싶다 막 찍는 게 아니야. 같은 고도의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교점을 딱 잡아. 선을 그어. 주양선이야. 그 고도의 주양선. 그리고 한 개 더 잡아야 돼. 한 개만 갖고는 모르니까. 그래서 낮은 고도든 더 높은 고도든 간에 똑같이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교점을 잡아. 주양선을 그어. 그러면 주양 방향과 경사 방향이 동시에 나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겠지. 요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나오느냐? 안 나와. 이거는 개념을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냐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거 봐봐. 110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라고 할 건데
이때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나오는 가로 3번과 4번을 보셔야 돼. 110페이지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수평층, 수직층, 경사층을 봐봐. 자, 우선은 수평층 그러면 얘가 어떤 수폭이랑 단층이라는 그런 점과 전혀 상관없이 층리면과 나란하게 원래대로 쌓이는 지층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쓰여있는데 등고선과 나란해. 수평층이 나왔다. 무조건 등고선과 나란해. 수직층이 나왔다. 얘는 등고선 따위하고 상관없어. 그냥 직선이야. 지층의 경계선이 직선으로 나와. 그게 수직층.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본다고 치면 어느 지역의 등고선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가정해보자. 이렇게 뭐 0m, 100m, 200m 등고선 나왔대. 그러면 수평층과 같은 경우에는 등고선과 나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이렇게 지층의 경계면이 등고선과 나란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간에. 근데 수직층은 등고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얘가 이렇게 직선 또는 뭐 이렇게 직선 뭐 아무렇게나 그냥 직선이 되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다 수직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경사층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했던 그 방법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지층 경계선 같은 높이 등고선 점점 찍 주향 또 다시 점점 찍 주향 높은 낮은 쪽으로 경사 방향 이렇게 잡으면 끝나. 그래서 경사층과 같은 경우에는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지층 경계선이 곡선일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을까? 혼란스러워? 막 이래?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냐면 앞뒤 따지지 말고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돈을 가서 정말 길게 할 것도 아니야. 했던 지금 방금 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딱 길어요. 정말 길어야 30분이고 짧으면 10분에 끝나. 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돼. 뭐를? 110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가로 2번 그림 있지? 그거 문제로 나와. 똑같이 나와 그거. 거기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지질돌 보고 단면도 그림을 그리는 그거랑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2번 중에서 1번 그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것이 지금까지 지질돌에서 나왔던 문제는 대부분 다 이 문제야. 경사진 층과 그 다음에 상하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나와 있는 그거를 단면을 그려보시오. 이렇게. 그러면 단면을 그릴 때는 정확하게 고도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이따 집에 가면서든 차 안에서 간단히 보면서 좀 이렇게 한 방만 이해하면 돼. 한 번만.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 만점 문제 있지? 15개밖에 없는데 간단한 문제야. 한번 좀 풀어보세요. 1번 제외하고 2번 제외하고 3번 아니 4번부터 풀어봐. 4번부터. 한 분이 없는데 누구지? 주환이 여행 갔다 와요. 여행 갔어. 여행 갔다고? 이런. 부럽다. 어디 갔을까? 어디 갔대? 그건 아, 그건 모르겠고. 그 끝에 있는 15번까지 다 풀어보는 거야.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동안 나는 쉴 거고, 얘는 열심히 풀어. Sorry.